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옥에서 역대급 상승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9월 CPI 고공행진 확인, 주가 올라가고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23%, S&P 500 지수는 2.60%, 다우존스 지수는 2.83% 오르며 3대 지수 역대급 상승 반전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났죠. 예상인 8.1%보다 0.1%포인트 높은 8.2%로 나오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3%를 바로 찍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25% 구간인 136.51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장이 시작하고도 떨어져서 매뉴얼상 애플 50%, 달러 5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나스닥은 역대급 상승을 보이며 말아 올렸고 결국 나스닥은 2.23%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왜 올랐을까? 첫 번째는 헤지펀드의 옵션 거래와 숏 커버링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나마 제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S&P 500이 CPI 발표 후 3,5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500이 걸어두었던 대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말뚝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살 수 있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수를 걸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대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나스닥이 밀려 올라가자 어제 이제 CPI 발표 후에 바로 이제 숏 배팅한 숏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면서 숏 스퀴즈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숏 배팅 하방 배팅을 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시 주식을 사야겠죠. 그러면서 역대급 상승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결국 2.23% 폭등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국 파운드화 강세인데요.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한 철회가 있었고요. 이후에 법인세 인상까지 고려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강하게 되겠죠. 영국 의회는 트러스 총리의 해임안을 얘기하고 있어서 트러스 총리는 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파운드화 강세가 일어났고 결국 달러 인덱스를 밀어 올리면서 떨어뜨렸죠. 떨어뜨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때 10년물이 CPI 발표 후 4%를 넘겼으나 3.5%로 떨어지면서 3.95% 정도로 떨어지면서 나스닥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어저께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인데 약간 이런 거시적인 관계가 이렇게 역대급 상승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많이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S&P 500은 이전에 6거래일 하락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미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주택 지표는 후행 지표인데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 주가는 선반영으로 올라가신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지표는 6개월 후에 반영되니 그동안은 CPI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죠. 결국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등락에 따라서 이유를 갖다 맞출 뿐이죠.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고요. 연준은 강하게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마냥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르고 떨어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준은 이번 CPI 발표로 인해 무조건 75bp를 이번 FOMC에서 올릴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한 해 75bp씩 두 번 올리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4.25에서 4.5% 수준이 아니라 4.5에서 4.75나 아니면 5%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나스닥은 버티기가 힘들죠. 애플 현재는 매뉴얼이 애플 50%, 달러 50% 해서 이제 말뚝박기 기준이 되고요. 현재 포지션은 애플 50, 달러 50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최고점 182.01달러입니다. 어제 136.51달러 밑으로 잠깐 떨어지면서 이제 50%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마이너스 30% 자동 매수 말뚝인 127.41달러가 장중 기준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가 언제 끝나냐? 이 시점이
10월 7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0월 8일이 되겠죠. 11월 8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장 종료 시각이 됩니다. 종가까지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 올인입니다. 아니면 두 구간 오르는 V자 반등 올인은 154.71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이고요. 뭐 154.71달러를 넘어가면 그때 올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50%를. 그래서 이제 평단가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어요. 예, 평단가는 뭐 한 만약에 154.71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40대나 아니면 150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판 게 거의 한 160, 한 5 이상에서 팔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도 거의 뭐 한 15%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V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결론입니다. 매뉴얼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떨어지면 말뚝 받고요. V자 반등으로 올라가면 올인하면 됩니다. 어찌 일개의 개미가 시장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 사고 팔면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지옥에서 역대급 상승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